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호재가 떴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세계 첫 10나노급 5세대 D램 양산 개시. 이게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사실 반도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간단히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10나노급 공정은 기존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이었던 14나노에 비해서 생산성이 20%가량 높다. 또 소비 전력이 23% 개선이 됐는데 전력 소비가 많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메모리 시장이 올해 주춤했다가 2024년부터는 다시 큰 폭의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 수요에 맞춰 고성능, 고용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D램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다. 오케이, 좋은 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믹스커피 100잔을 타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냉온 기능이 없는 정수기에서 직수를 받아서 커피포트에 끓이는 경우. 두 번째, 온수통이 있는 냉온 정수기에서 온수를 바로 받아서 그냥 커피를 타 먹는 경우. 당연히 2번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바로 커피를 타 먹을 수 있으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커피포트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받아먹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온수통의 역할이 뭘까요? 커피를 타먹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D램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즉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D램에 미리 올려놓게 됩니다. 바로 꺼내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D램이 없다면 저 멀리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퍼다가 날려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D램은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활용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처리할 데이터가 많을수록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램 용량도 커야 되고 단순히 용량만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CPU로 내보내주는 속도도 빠를수록 좋겠죠. 자, 커피 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믹스커피 한 잔만 타먹을 거면 온수통 용량이 작아도 되지만 100잔을 연속으로 타먹을 거다. 자, 그럼 온수통 용량도 엄청 커야 됩니다. 나는 100잔을 연속으로 타먹어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10잔밖에 안 탔는데 막 물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데워지는 데까지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자, D램도 똑같습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용량이 작고 속도가 느리면 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겠지만 갈수록 굉장히 느려지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온수도 용량이 같다면 전기를 적게 소비할수록 금상첨화일 겁니다. 램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소비 전력이 23%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D램을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겠죠. 일단은 전기를 적게 먹으니까 열이 덜 납니다. 열이 덜 나니까 냉각에 드는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자체도 적게 쓰니까 데이터 센터 유지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하루 이틀 켜놓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10년 내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치를 할지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 20% 향상됐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같은 100만원으로 전에는 내온정수기를 10대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12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먹어야 할 커피가 막 수천 잔, 수만 잔이 된다면 내온정수기도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똑같은 100만원으로 2대를 더 생산합니다. 그럼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5세대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14나노에 비해서 생산성이 20% 향상, 소비 전력은 23% 개선. 컴퓨터가 한두 대 있는 일반 가정집이야 큰 상관이 없겠지만 수천 대, 수만 대의 서버를 돌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소비 전력이 단 5%만 개선돼도 그 이점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데이터 센터 세계 3대장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소비 전력이 23% 개선되고 성능도 좋아졌어?
자,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지. 주문이 겁나 들어오겠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은 3사가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킨 게임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 추가적인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고, 삼성전자가 40%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인데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고, 현대사회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5세대 D램을 양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앞으로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TV로 영화를 볼 때 UHD나 FHD급 화질에서 SD급 화질로 넘어갈 확률이 제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자, D램 없이는 이 처리 속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CPU가 아무리 빨라져도 D램이 뒷받쳐주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믹스커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믹스커피를 하루에 1000개를 생산하다가 이제 생산성이 좋아져서 10,000개씩 생산해냅니다. 자, 그런데 온수통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믹스커피가 아무리 많아도 온수통 용량이 그대로면 커피를 많이 타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D램은 뭐 CPU나 모바일 AP, 기타 등등 중앙 처리 장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전망이 밝을지 어두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기업의 가치라 함은 현재 D램에서의 삼성전자의 지위, 기술력, 점유율, 원가 경쟁력, 뭐 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즉 데이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아질 것인가, 데이터를 많아지게 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D램을 사들이는 고객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인가,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소위 빅테크 대장주라 하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